안녕하십니까. 효성여자고등학교 인성생활안전부 교사 김연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8월 14일 우리 학교가 방학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일 수요일날 개학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짧지만 소중한 방학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즐겁게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을지 우리 학교의 만능 엔터테이너 서유진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거예요. 집중해서 감상하고 방학 동안에 이 내용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상 볼게요. 방학 중 코로나 예방법에 대해 배워봐요. 나의 몸을 지켜주는 마스크는 실내 모두 항상 착용해야 해요.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손 씻기는 시간이 날 때마다 30초 이상 꼭꼭 씻어요. 만약 밥을 먹다가 기침이 난다면 어떻게 해요? 꼭 기침 예절을 지켜 팔로 입을 가리고 기침해요. 다른 사람과 꼭 3걸음 이상 유지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대화해요. 사람이 많은 곳은 코로나 전파 위험이 높으므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은 피해요. 이 밖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네티즌들이 올 여름 마스크를 쓴 부분은 제외하고 얼굴이 탈 것이라며 모나리자 그림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했는데요. 실제 미국의 누드비치에서도 옷은 벗어도 마스크는 벗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 여름 피서철이 또 한 번 방역의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 부산 해운대에는 무려 880만여 명의 피서객이 몰렸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개장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일찍부터 피서객이 몰리자 안전을 위해 해변 일부를 먼저 개장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해마다 여름의 절정을 알리는 피서지의 인파가 올 여름엔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하는 속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사실상 낮게 보고 있는데요. 이마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출되어도 물에 희석되어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할 뿐 아니라 바닷물의 염분이나 수영장 물에 소독에 쓰이는 염소 성분이 바이러스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물 안보다 물 밖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해변의 가득 메운 인파 속에 사람 간의 거리 두기가 어려운 데다 물놀이와 일광욕을 번갈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잊기 쉽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탈의실과 사물함, 수영장 벤치 등의 표면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이에 정부와 방역당국에선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이용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물 안에서 주변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파라솔, 텐트와 같은 차양시설을 통풍이 잘 되도록 개방하고 2m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특히 인파가 많은 만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69년 전 한국전쟁 도중에도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 행렬이 피난 행렬만큼이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현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지금의 전쟁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여름 식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을 살펴봐요. 여름철 날 것의 음식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꼭 높은 온도에 익혀서 먹어야 해요. 여름에는 유제품, 가공식품 등의 유통기한은 꼭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먹지 않아야 해요. 여름철 장시간 밖에 있는 음식은 상하기 쉬우므로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해요. 날씨가 덥다고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 밖에 식생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배가 미친 듯이 아파왔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식중독이래요. 식중독! 음식에 독한 거 맞죠? 네, 음식에 독을 탄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제가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 김밥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아, 김밥이 아침부터 있었던 거군요. 그럼 김밥이 몇 시간 정도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제가 점심 먹고 한 2시간 지나서 먹었으니까 한 4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식중독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식중독 엑스파. 식중독이란 인체에 나쁜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가 들어있는 식품 또는 물을 먹고 구토나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났을 때를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독이나 인공적인 화학물도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네, 식중독은 덥고 습한 여름에 잘 생겨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식중독 엑스파. 식중독은 왜 여름에 많이 생길까? 포도상국균, 살모넬라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부분 35도에서 36도 내에서 제일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아요. 그래요. 여름 날씨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알맞은 날씨이기 때문에 실내에 오래 두었던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답니다. 그럼 오소룡이 아니라 김밥이 저절로 상해서
네, 바로 그때입니까요. 너무 쎄. 아무래도 화장실을 또. 네, 빨리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약을 먹어서 구토나 설사를 억지로 멈추게 하기보다는 몸에 나쁜 균이 구토나 설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답니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구토나 설사로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는 정도로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하지만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해요. 자, 그럼 식중독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막 식중독 엑스파. 식중독은 어떻게 예방할까? 식중독균은 상한 음식이나 잘 익지 않은 어패류를 먹을 경우, 또 비위생적으로 조리한 음식을 먹을 경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4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를 하거나 더운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찬 음식은 4도 아래에서 보관해야 한답니다. 또 다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고 조리하기 전이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음식물은 익혀 먹어야 해요. 여름철 물놀이와 피서 안전수칙을 살펴봐요.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몸이 놀랄 수 있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천천히 준비 운동을 한 후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놀이를 하기 전 내 몸을 자외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긴팔이나 모자를 사용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속에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물놀이 전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요. 물놀이 중간중간에 그늘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며 휴식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꼭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해요. 물놀이나 피서 중에 생긴 쓰레기는 꼭 치우도록 해요. 이 밖에 물놀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봐요.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날, 더위가 내리 지속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물놀이. 상상만 해도 더위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즐거움 대신 아찔한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놀이. 흔히 찾는 곳이 강이나 하천, 계곡, 해수욕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곡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수위가 많이 다를 수 있어 다이빙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곡물은 물이 맑아 바닥이 잘 보이지만 계곡 바닥에 바위나 돌, 이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계곡 주변에는 나무가 많다 보니 나무 그늘로 인한 음영으로 마치 물이 깊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심코 뛰어든 물의 깊이가 실제로 얕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는 대부분 물속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용돌이는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나 떨어지는 물로 인해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는 곳, 주로 폭포 아래에 생기는데요. 이 소용돌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2m 이하의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폭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선 익사사고의 대부분이 의외로 얕은 물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잠수하기 전 여러 번 숨을 크게 쉬는 과호흡을 하다 보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도 뇌에서 숨이 찬 걸 인지하지 못해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도 뇌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폐로 들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물속에서 잠수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 계곡에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의 흐름이 바뀌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 온 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곡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래 자주 보이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는 강이나 계곡에서 역시 치명적인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꼭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의력과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는 음주를 할 경우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식사 직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곡은 바위나 이끼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슬리퍼나 맨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야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의 허리 높이 이상의 물은 피하고 허리 높이 아래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물놀이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미끄러졌을 때 몸에 무게중심을 잡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할 시에는 반드시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수위가 낮은 곳에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소름이 돋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물에서 나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튜브나 스티로폼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 후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끼리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물놀이 기본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영뿐 아니라 서핑,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마니아층이 늘었는데요. 수상 레포츠의 스릴만큼 동반하는 위험성도 큽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율이 이를 증명해주는데요. 레포츠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일수록 필요한 강습을 충분히 받아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무리하게 즐기는 것은 금물. 체력을 무시한 과도한 활동이나 재미삼아 하는 경쟁 등 자신을 과신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상 레저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꼭 갖추고 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두 명이 한조가 되어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목록. 물의 깊이와 온도, 유속 확인은 필수. 음주나 식사 직후는 아닌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준비 운동은 했는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물가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지, 사고 시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지. 자, 기억해 두셨나요? 우선 안전이 보장되어야 즐거운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물놀이의 첫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 가지 나쁜 것에서 내 몸을 내가 지키는 방법을 배워요. 길을 걷다 말을 걸거나 차에 타고 있는 낯선 사람과 경계하고 함부로 따라가거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몸을 만지거나 한다면 싫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해요. 차도를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다니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 해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탈 때는 내 몸을 보호해주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해요. 일기예보를 항상 확인하여 폭염경보, 남매, 강풍 등의 예보가 있을 때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친구 집이나 다른 곳으로 나갈 때는 꼭 보호자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고 나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러면 방금 본 내용들 방학 동안 꼭 지키기를 약속하면서 즐거운 방학 되기를 바랍니다.